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미국 사회보장번호 SSN입니다. 네, SSN. 미국 생활의 거의 모든 곳에 등장하는 9자리 숫자죠. 그렇죠. 기계의 고유 번호 있듯이 사람에게도 식별 번호가 있는 셈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숫자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단순 번호 이상이죠. 뭐랄까, 미국 사회 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 키 같은 거라고 할까요? 거의 모든 행정,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거든요. 아, 개인 키. 흥미로운 비유네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볼 건데요. 이 SSN, 그 유명한 123-45-6789 같은 형식 있잖아요. 네, 그 형식이죠. 그 구조도 예전이랑 지금이랑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그 첫 세 자리가 발급 지역을 나타냈어요. 뭐 어느 주에서 발급받았는지 같은 정보가 담겨 있었죠. 아, 정말요? 번호만 봐도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었군요. 그렇죠. 중간 두 자리도 그룹 번호라고 해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요. 마지막 네 자리가 제 개인 일련 번호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네, 2011년부터인가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무작위 번호예요. 랜덤이죠. 보안 문제 때문이었어요. 번호 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게 하려고요. 아, 보안 강화 차원에서. 하긴 번호에 정보가 담겨 있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호만 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완전히 무작위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번호 생성 방식은 바뀌었지만 원래 SSN의 목적은 그 사회보장세 추적하고 뭐 연금 같은 혜택 관리 아니었나요? 맞아요. 시작은 그거였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번호였어요. 세금 기록 추적하고 나중에 혜택 돌려주고. 근데 지금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거의 뭐 만능 번호처럼 쓰이던데요? 네, 그게 이제 SSN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원래 목적 외에 신원 확인 수단으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거죠. 신원 확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은행 계좌 열 때, 신용카드 신청할 때, 하다못해 집 계약할 때도 요구하고요. 병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면허 딸 때도 필요하고요. 와, 정말 거의 모든 곳이네요. 심지어 세금 보고할 때 부양가족 등록하려고 막 태어난 아기한테도 발급받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사회보장 혜택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냥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이나 행정 절차를 밟으려면 사실상 필수적인 번호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면서 당연히 위험성도 엄청 커졌겠어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SSN이 유출됐을 때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번호랑 뭐 생년월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알아내면요. 네. 그걸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신용카드를 막 발급받아서 쓰고 다니는 그런 신용도용 범죄가 가능해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금융생활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뭐 의료보험 사기라든가 다른 행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고요. 그래서 SSN 정보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디서 SSN을 요구하면 그냥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믿을 만한 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지 않나요? 당장 뭐 대출 신청하는데 SSN 안 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바로 딜레마인 거죠. 필요하니까 내야 하는데 내자니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SSN 제출을 거부하면 행정 절차가 엄청 지연되거나 아예 서비스 자체를 이용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참, 이게 꼭 필요한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 번호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개인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각 상황에 맞춰서 여기는 정말 믿을 만하니 제공해도 되겠다. 또는 이건 좀 불필요한 요구 같은데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SSN이라는 게 처음에 사회보장 목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 사회에서 개인을 증명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의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마스터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키이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잘못 사용됐을 때의 위험,
즉,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의 위험도 항상 안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 양면성을 항상 인지해야 해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미국 관련 업무를 보시거나 생활하시는 여러분께서 SSN 정보를 다루실 때 그 가치와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제는 번호 자체가 완전히 무작위로 생성되어서 그 숫자 안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왜 SSN은 여전히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까요? 어쩌면 이게 어떤 단일 식별자에 너무 많은 기능을 의존하고 있는 현대 행정 시스템 자체에 대해 우리가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질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